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1,454명을 기록한 가운데 동네 병의원의 양성 신고가 전체 19.7%인 2,269명에 달했습니다. 학생 감염도 3,391명으로 3월 개학 이후 학교와 기숙사에서 집단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도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에 숨졌던 장애인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의 사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기존 입장을 뒤엎고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슬희 씨 유족 측은 최근 화이자 mRNA 백신과 심근염 발생의 메커니즘이 인정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이슬희 씨가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이 씨가 화이자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심근염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도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인수위원 9명을 추가로 임명했는데 전북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로 기용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어떤 호남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수위와는 별개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습니다. 현직 지방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농지가 불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밭을 아스콘으로 포장해버린 건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제주도의 농지 3필지, 건물 한 채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원을 찾아봤더니 농지와 대지가 연접해 있는 전체 1,356제곱미터가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어찌된 일인지 농지가 농작물 대신 아스콘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직접 제주로 가봤습니다. 제주공항 근처 대류변에 위치한 제주시 외도 이동. 박용 시의원 소유의 땅에 패스트푸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1,356제곱미터 면적의 농지 가운데 996제곱미터만 대지로 바꿔 건물을 올렸고 여전히 밭으로 남아있는 360제곱미터는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개발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 받았던 내역을 확인했는데 여기 앞에 돼지 앞에 여기 전 셋필지는 허가받은 내역은 없더라고요. 모두 박용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땅을 함께 매입한 동생이 주도한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밭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놓고도 모두 대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전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도 그걸 인지 알았네요. 네. 전체를 다 변경을 안 했구나. MBC 취재가 시작된 뒤 제주시청은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가칭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박람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방안은 지난 10년간의 공론과 투쟁의 결론이라며 그동안 민간 매각 시도와 난개발 우려 등을 저지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시민 공론화 요구는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대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 소모적인 논란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도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수의 일부 도로에는 넓었던 도로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운전자들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한쪽 차선을 물고 달립니다. 옆 차량과 바짝붙어 주행하는가 하면 인도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차로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이 차로가 좁죠. 육안으로 봐도 얼른 봐도 좁게 느껴지니까 위험한 면이 있어요, 여기가. 정상적인 이 차로가 아닐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규칙을 보면 차로폭은 도로 종류와 제한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속 40km 이하 도시 지역의 회전 차로는 2.75m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로폭을 측정해봤더니 차로폭이 2.3m로 시작해 1.8m로 줄어들기까지 하고 최소 도로폭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로폭도 좁은 데다 내리막길이다 보니 가속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도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좁은 차로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도로에 추가로 차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점검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도로 사이즈를 봐야 돼. 크기를 길이를 봐야 돼요. 길이를 봐서 우리가 최소폭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저희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난다면 저희들이 답을 구할 수는 없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인도나 중앙 분리돼 화단을 줄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운전자와 보행자들만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전남 지역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대도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농산어촌 마을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텃밭을 가꿉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농작물 씨앗 심기에 열심입니다. 우리 부추는 밟지 말고 한번 파면서 봅시다. 전교생이 38명뿐인 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도시 유학생들이 단기 전학을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어촌으로 찾아온 학생들은 채소와 과일을 직접 가꾸고 운동장에서 맘껏 뛰노는 등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움직여야 하는 게 많죠. 방과 학교나 뭐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올해로 3번째 학기를 맞는 전남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551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8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 모여있는 마을도 마련됐습니다. 이곳 유학마을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온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밝아졌다는 점,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천식도 있었고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약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유입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전남의 도민이 되었습니다. 분홍 교류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고요. 방학 때도 절반 정도는 이제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소년 학생 찾기가 힘든 농산어촌에 도시 유학생들은 말 그대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의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한 순천만 가든마켓이 이번 주 정식 개장합니다.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는 인력 채용 등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정원수 공판장과 식물 판매장, 정원자재 판매장 등을 운영합니다. 순천만 가든마켓 건립에는 국비와 시비 등 300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순천시와 농업법인, 일반 시민 등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소재지가 포항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의회, 상공인단체가 광양 홀대를 중단하라며 지역 상생 방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이백구 광양상위 회장 등은 어제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소재지가 포항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남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포스코의 주요 의사결정과 대규모 지역 협력 사업도 포항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포스코 및 포스코케미칼 본사의 광양 이전과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동절기에 발생한 해양 사고 대부분이 부주의와 정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83척의 사고 중 80% 이상이 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종사자들을 안전의식 개선하는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